사랑 이야기, 따뜻한 이야기, 모이라 TV. 안녕하세요. 낸시랑의 모이라 TV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요, 지금 5월이 또 딱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은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부모님에서 영향 받은 게 확실히 그 작용을 하더라고. 그치, 예를 들면 엄마. 남자분들,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또는 그 여자친구가 자기 부인이 되려고 생각을 할 때 그 자신의 엄마랑 되게 비슷한 성향이나 어떠한 생각, 뭐 입맛, 태도, 성격 이런 거, 스타일까지도 뭔가 이렇게 비슷하면 굉장히 이 여자를 여자친구에서 나의 와이프로 가는 것까지 생각들이 팍팍 전환된다고 하더라고. 그치, 아무래도 성장 과정에서 보고 자란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겠지. 야, 난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. 왜냐면 엄마랑 결혼하고 살 게 아닌데. 그러니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라는 분이 가장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, 그런데 내가 이제 사귀고 사랑하고 데리고 살 이제 미래 와이프를 엄마랑 맞춘다는 게, 나는 그 얘기 솔직히 들을 때마다 조금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. 근데 또 반대로 엄마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마 같은 여자 싫어 그치, 했다가도 또 결혼하고 보면 엄마 같은 여자랑 만나 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. 맞다. 남편도 그치. 딸들도 나는 우리 엄마 같이 안 살 거야. 그치. 또는 난 아빠 같은 남편은 남편은 절대 싫어. 그런데 또 그러는 경우들이 만나고 보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 남자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였더라. 그거 왜 그런 걸까? 그 뭐 심리학적으로 뭐가 있는 걸까?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해온 환경이었으니까 그게 더 익숙해서 그렇지 않을까? 그러니까 그럼 익숙한 거에 계속 길들여지는 건가? 그런 것도 있겠지.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도 무의식적으로 결국엔 익숙한 게 편하게 되는 거지.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니까. 지선이는 어땠어? 저는 어렸을 때 연애하기 전에는 아빠가 이상형이었어요. 아, 진짜? 네, 저희 아빠가 좀 젊었을 때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또 뭐 리더십도 있으시고 지금 봐도 되게 멋지시잖아. 네,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빠가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근데 만날 때는 막상 저는 오히려 아빠 같은 사람보다는 그냥 그때 느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아버지도 주장이 좀 강하신 편이거든요. 리더십도 있지만 첫째 오브 첫째셔서 아버지도 리더십이 강하신데 남자들을 만날 때도 그런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난 좋아서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랑 닮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. 난 지선이랑 완전 반대인데. 아, 그래요? 그래? 난 절대 아빠 같은 남자랑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. 그래서 결론들은 그 데이터가 어땠어? 데이터는 일단 좀 피했지.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생각해보면 뭐냐면 딱 전형적인 경상도 스타일의 사나이 있잖아. 그러니까 집에 오면 별로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. 그런 건 모든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? 그러니까 약간 가부장적인 것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랑은 결혼하지 않겠어. 그렇게 생각을 했지.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반면에 또 장점이 있는 거지. 맞아요. 왜냐면 그만큼 또 마음 안에는 깊은 뭔가가 있고 기타의 등등에 사고 치거나 뭐 이런 거 없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, 어릴 때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의식적으로 사실 나는 이제 어릴 때 사귈 때는 경상도 남자를 좀 피했던 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선입견 있잖아.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해 뭐 이런 거.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님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지. 그리고 아버지 주변에 경상도 남자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경상도 남자들 유명하잖아요. 집에 오면 세 마디 한다고. 세 마디 한다고. 뭐였죠 그게? 밥줘. TV에서 봤어. 그러니까 밥줘, 자자, 애는. 그거야?
그 세 마디 한다고.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나는 오히려 진짜 좀 그 반대였지. 실제로도 다 실제로도 반대인 사람들 경상도 남자를 사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. 내가 의식적으로 되게 그냥 피했나 봐. 언니 진짜 의지가 강하네요. 근데 그렇다고 싹싹하다고 모두가 얘기하는 뭐 경기 이북의 서울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, 그런 건 아니지. 그건 아니죠. 무뚝뚝함을 제외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지. 맞아. 나 같은 경우는 정말 다 달랐어가지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. 너무나 다 다양했어. 셋 다 다르다.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은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, 또 맨날 싸우는 부모나 폭력 가정에서 자란 경우 등등 성장기 때 보고 배운 것들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. 그렇지. 근데 희한한 게 얘기 들은 건데 막 아빠가 자기 엄마를 맨날 때려. 가정 폭행을 맨날 해. 그런 걸 보고 자란 자녀들, 이제 특히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 나는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었고 엄마 너무 불쌍하고 같이 아빠랑도 싸워서 맞고 이랬었는데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똑같이 또 그렇게 가정 폭행을 한다라는 데이터 조사를 누구한테 듣고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. 그런 경우도 있잖아. 여자도 왜 엄마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난 엄마처럼 절대로 안 살 거야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.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멘트 아니야? 옛날부터 엄마 같이 살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게 있죠. 그러니까 그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몸에 밴다 그래야 되나? 난 너무 싫은데 난 저렇게 절대 안 살 거야. 엄마같이 아빠같이 해도 그게 또 나와지는 걸 보면 정말 그냥 충격적이야.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난 또 그런 생각도 들어. 극과 극은 통한다고 너무 밀어내면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 같고. 맞다. 그러니까 적당히 이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렇게 닮아가는 케이스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. 언니 말 너무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기 그렇지. 때문에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게 넘나드는 거지. 그냥 내가 또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. 그게 제일 싫은데. 그 심리적 방어 기제 중에 좀 미성숙한 방어 기제잖아요.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거. 근데 좀 더 성숙하려면 그거 인정하고 그치. 극복하고 극복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네요. 그러니까 결국 그 이상형이라는 허상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. 맞다. 갑자기 동의해. 막 이상형의 그림을 그려놓고 누군가를 어차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상형을 고집하는 순간 그게 똑바로 안 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. 그치. 내 틀에 자꾸 껴 넣으려고 하니까. 그러니까.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. 저 갑자기 최근에 아는 오빠가 작년에 결혼하셨는데 그 결혼할 때 본인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들은 게 있었는데 뭐야? 그 오빠는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의 장점이 자기한테 너무 좋았고 단점이라고 그 와이프 본인은 생각하는 게 자기한테는 전혀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더래요. 오, 너무 잘 만났네. 그리고 자기가 여자가 이러는 거 싫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여자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더래요. 그러니까 이상형을 딱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기보다는 뭔가 살면서 나는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기준 정도 가지고 사는 거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저는 그런 기준들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또 나는 이제 내 경험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건 절대 싫어라고 생각하는 하나가 있으면 사실 그 기준으로만 보잖아. 네. 그럼 다른 거를 놓치는 거지.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.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너무 강력하게 방어하는 기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걸 놓칠 수, 그렇지. 더 좋은 걸 놓칠 수 있지. 수도 있는 것 같아. 그 싫은 것만 계속 보니까 좋은 게 그것만 아니면 다 좋아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. 그게 아닌데.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딱 내가 싫어하는 면이 없으면은 괜찮은 사람. 그렇지. 그러니까. 그러다가 오히려 진짜 헛땅 칠 수 있겠다. 그래서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. 네.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1번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장점을 빼고 나머지를 보래. 그
그래야 제대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대.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맞는 말이다 생각을 했어. 맞아요. 하나에 꽂혀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맞아.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. 왜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면 하나만 좋아 보이면 맞아요,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잖아. 맞아. 그때는 싫은 게 안 보여. 안 보여.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잖아. 남의 눈엔 다 보이는데. 맞아요, 맞아. 아, 그래요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될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, 꼭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상형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온전하게 서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상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얼마나 가치관이 통하고 대화가 잘 되는지, 사실 이런 게 훨씬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이상형이라는 틀, 그리고 하나에 딱 꽂히는 것보다 정말 사람 자체를 느끼고 서로 대화도 해보고 언니가 말한 대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도 필요하고, 나 자신도 이제 실은 내 욕심이 눈을 가리는 때가 많잖아요. 맞아. 그러지 않게 이렇게 잘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좀 나 자신도 이렇게 많이 내려놓고 상대방을 제대로 보려고 해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 지선이나 윤정 언니의 마무리 멘트를 딱 들으니까요.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좋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생활적 거리두기로 조금 더 원만해져서, 물론 규칙들은 잘 지켜야겠지만 또 그렇다고 연애를 안 할 수는 없겠죠. 요 부분들, 이 코너 괜찮네요.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생각을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우린 다음 달에 또 만나요. 여러분 안녕. 안녕.